임종석을 때리는 이유, 현실화하는 희생론.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이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선봉대는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한 분들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공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듣기에 따라선 문재인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 공천 안 준다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 구심점 없애기 아니냐라는 건데요. 마침 친명계에서는 친문의 상징과도 같은 임종석 전 실장을 타깃한 듯한 비판 발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임종석 때리기 와중에 공관위원장의 저 발언이 나온 터여서 당내에선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그룹에서 임종석 중구 성동갑 출마 안 된다라는 자기 나름의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 관계자 임 전 실장이 원내 진입 후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대항마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당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 즉 임종석이 지금 출마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엣지 달고 들어오면 친명계의 상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라는 건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마침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거라서 친명이 압박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제가 벌써 그렇게 컸나요? 괜한 억측들이죠.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의 지도부겠죠. 지금은 모두가 단결해서 총선 승리만 보고 가야 할 때고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를 언급하는 것 같으세요? 대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에서 47%에 이르렀어요. 네. 그런데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다. 저는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컸냐라며 임종석 전 실장이 일종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서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 이거 탓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 발언도 했습니다. 정말 김유정 의원님 친명계 일각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걸까요? 임종석을 키워주면 전당대회에서 여름이죠. 여름 전당대회에서 머리가 큰 임종석이 우리를 제거하려 올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본 바는 없는데 당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워 게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한편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기도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냉정하게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반성도 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다잡거든요. 그런데 백서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과가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야 문재인 정권 5년을 밖에 있다가 지난 대선에 복당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친문, 친명 이런 얘기는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다 그냥 초록은 동색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데 반명이 나가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치 단결해서 총선에 임하냐 그렇게 봤더니 또 지금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제 1차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을 발표하면서 말미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해라, 지지불태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두 명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 내부를 향한 공관위원장의 그 발언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책임을 다투고 이 정도쯤 하는 거는 예. 그게 합당하구나, 매우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캥기는 사람 알아서 해 이런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 장관했던 사람도 있고 또 수석했던 사람 청와대 수석 당시 했던 사람 중에 또 공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렇게 그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해야지 시스템 공천이냐 이게. 그리고 공천 기준에 원래 있었던 거냐. 지난 정권에 책임 있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공천 기준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셨던데 저는 그 바라보는 시각. 공평하게 하고 있구나. 원래 그 공관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그렇게 과연 비춰지는 모습인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거 비단 공관위원장만 한 발언은 아닙니다. 정성호 의원, 정권 재창출 실패 핵심 역할했던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 추미애 전 장관, 석고대죄해야 할 비서실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 정부 인사들 자리 비켜줘야 된다. 친명계 중심으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알아서 친문 빠져 이거죠. 임종석 실장, 대선 패배가 우리 때문이냐. 노영민 전 실장, 금도를 지켜라. 고민정 최고위원,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친문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네. 이 대선 패배 탓이 과연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 있느냐라는 얘기로 친문 친명이 의견 다툼을 하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저 당내 친문계가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여기 보시면 이명백 위원장이 윤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한 분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죠?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키워주신 분들은 바로 뭐 그 문정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윤 정권 탄생에 아주 커다란 지분이 있는 거는 저는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대표의 지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대선 패배 탓은 사실은 후보 탓이 크죠. 그런데 그때 후보가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온갖 사법적인 그 의혹들이 굉장히 예. 덕지덕지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 본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 관련한 것도 아들 관련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가족 전체가 그런 문제투성이였던 그것도 대선 패배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만 콕 찍어서 저렇게 책임 운운하는 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예. 들었는가 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차곡차곡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총선을 계기로 이 이재명 사당을 완결시키자라는 그런 그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대권 민주당의 후보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거는 차곡차곡 다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그런 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아닌가. 근데 이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내부의 그 총선 전략 회의 있잖아 대표 예. 주변에 몇몇 분들의 이 총선 관련 전략 회의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하니까 제 그런 의심은 더욱 그 강해질 수밖에 없고. 송 변호사님, 지난 대선 제가 면밀히 취재하고 개표 방송도 했거든요. 통상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고 진 쪽에서는 후보자가 자기의 책임이 있다라며 패배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여야 모두의 관례였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논의는 말이죠. 기억을 되새겨보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뭐 통상적인 사과를 했겠습니다만 바로 당대표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지금 다시 이제 당대표로서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돼서 대선 패배의 탓은 후보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 후보를 발탁한 친정 정부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꾹
쭉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아니, 맞습니다. 원래 후보들이 패배하고 승복 연설을 할 때 모든 책임은 저의 부덕의 소치에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퇴장을 하죠. 장관님께서 이제 제가 하려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임혁백 교수님께서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이 민주당 공관위에 불려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역할을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윤 정권의 탄생의 원인 제공한 분들, 1순위는 이재명 후보죠. 그 다음에 2순위를 꼽자면은 그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지금 정권 재창출 실패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 책임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선대위에서 핵심 관계자로 계셨던 분들이 책임지라는 일종의 자충수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전형적인 자리 싸움, 집안 싸움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원인 제공한 분들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그 민주당 의원 164명들이 전부 다 여당 의원이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여당 의원을 함께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실패한 정부로 국민들께 확인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전부가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워딩으로 해서는 뭔가 지금 그 합리적인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진수희 장관님 또 김유정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대선 패배의 탓은 통상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따져야 되는데 그때는 안 따지더니 공천을 앞두고 지금 왜 따지는지 의아합니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에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모종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국회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안 주는 걸로 정리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친명계 지도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대표를 빼고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친명계 일각에서 친문 핵심들을 공천에서 밀어내자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기사대로라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소위 말하는 진짜 친명계 지도부라면 대표를 그렇게 패싱할 수가 없겠죠.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그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양보론 예.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근데 내가